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이사 강사 김희성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과학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과학 특강을 준비를 했는데, 자, 우리가 나무이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은 나무에 대해서 뭘 해야 되냐면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제 번번이 떨어지시는 분들 자세히 보면은 무슨 과목에서 점수가 낮냐? 생리학과 토양학에서 점수가 낮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깊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리학, 그 다음에 해충학, 그 다음 또 뭐 있었죠? 관리학.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암기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암기만 잘해도 어느 정도 점수를 획득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는 생리학과 토양학은 얘네는 아니라는 거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잘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자, 가장 작은 것부터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 수준이 여기라면은 더 작은 걸 보세요. 더 큰 걸 보지 마시고 더 작은 걸 보시면 됩니다. 저 작은 게 뭐냐면요. 기본이라고 하고요. 우린 그거를 기초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생물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싶으면은 뭐에 대해서 배우냐? 세포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쵸? 그리고 이 세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싶으면 뭘 배우냐면은 우리가 물리나 화학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포를 이루고 있는 이 원자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원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을 하고 원자들이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이 세포가 물질 대사를 하고 진화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화학을 잘 알고 있으면은 이 세포도 당연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를 잘 알면은 당연히 생물,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나무에 대해서도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 화학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 생리학에서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죠.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손도 못 댔던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을 손을 댈 수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여러분들 재미있게 들어주시되 아,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여러분들 이것도 이해는 어느 정도 하고 가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막 계산 문제 풀진 않아요. 우리 화학 문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계산 문제를 풀지 않을 건데 교양 정도 수준으로, 교양보다는 약간 더 어려운 수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서 약 3학년 수준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거 바로 원자 구조입니다. 원자 구조. 예전에 우리 그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었죠. 그쵸? 양자역학의 대부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자, 인류가 다 멸망을 해. 인류가 다 멸망을 할 때 내가 마지막 한 문장을 남긴다면은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 문장을 남긴다고 하셨어요. 그 정도로 이 원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원자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잡으신 분이 이 돌턴이라는 분이세요. 근데 뭔가 돌자 들어가니까 근데 돌이 실제로 약간 들어갑니다. 이 돌턴이라는 분은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아리스토텔레스 막 이런 분들께서 세상은 4원소로 이루어져 있어. 물, 불, 공기, 흙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돌턴은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더 잘게 부수면 그런 공기들, 그런 물들, 그런 불들도 더 잘게 부수면 결국에는 이런 단단한 공 모형을 가진 아주 작은 입자가 될 거야. 무한히 엄청나게 부수면은 결국엔 이런 입자가 있을 것이야. 그리고 이 입자는 쪼개지지 않을 것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입자에 대한 가장 큰 개념을 잡아주신 분이 이 돌턴입니다. 물론 모양은 지금과 완전히 다르죠. 어쨌든 이런 공 모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몇 년이 갔냐? 이렇게 몇 년이 갔냐면은 1000년이 흘렸어요. 1000년. 1000년 동안 사람들은 이 모형이 원자일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이루고 있는 이 원자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1000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1000년이 지났는데 드디어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면은 이 J.J. 톰슨이란 분이 나오세요. J.J. 톰슨이란 분이 나오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무슨 실험을 하냐? 음극선 실험이라는 걸 합니다. 음극선 실험이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런 실험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모양이라는 걸 알아냈냐면은 물론 이 사람의 추측입니다. 자, 이렇게 플러스 입자, 플러스 배경 입자에 이렇게 건포도 같이 이런 마이너스 전자가 박혀 있는 모습을 생각을 하셨어요. 자, 이 음극성 실험이 어떤 실험이길래 이렇게 생각하셨을지 우리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J.J. 톰슨님께서
시행했던 이 음극성 실험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음극성 실험이란 뭐냐면은 자, 이런 병을 하나 준비해요. 그리고 이 병에는 모든 물질을 다 빼냅니다. 진공 상태요. 진공 상태. 자, 그리고 이 진공 상태에 관해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전압을 딱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뭔가 물질이 있으면은 전하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쵸? 근데 아까 진공 상태라고 했잖아요. 선생님, 진공 상태는 물질이 없다면서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기술로도 완벽한 진공 상태는 만들 수가 없어요. 초진공 상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거의 진공 상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체는 없을 수도 있는데 뭐가 있냐? 입자들, 원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자들이 이 안에는 남아있다. 자, 그래서 이 실험을 합니다. 이 실험을 했는데 전압을 딱 걸어주니까 여기 안에 뭔가 이렇게 딱 지나가는 거죠. 초록색 빛으로 쫙 지나갑니다. 이렇게 초록색 빛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은 여기 안에 아르곤이나 네온이라는 가스를 넣어서 그래요. 가스를 안 넣으면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눈에 보여주기 위해서 안에 가스를 넣은 겁니다. 그 녀석들이 전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에너지를 받으면은 이렇게 형광색으로 바뀌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형광색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참고로만 봐주시고 어쨌든 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는 무언가가 있더라. 이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 J.J. 톰슨이란 분이.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실험을 진행합니다.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을 해요. 자, 첫 번째 무슨 실험이냐면은 여기다가 이런 물질 놓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전자들이 이렇게 오겠죠. 그쵸? 전자들이 쭉 올 겁니다. 쭉 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뒤에 그림자가 생기더라고요. 쭉 와서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더라. 이걸 보고 J.J. 톰슨 뭘 알 수 있었냐? 아,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요걸 알게 된 거예요. 첫 번째로. 자, 두 번째 성질.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고 또 여기다가 플러스를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쏴줘요. 전압을 줘서 쏴주면은 그 사이에 프로펠러를 둡니다. 근데 프로펠러가 또 돌아가더라. 전압을 걸어주니까. 그래서 J.J. 톰슨은 또 알게 됐어요. 아, 여기 지금 이 지나는 이 음극선의 정체가 질량이 있는 녀석이구나. 이 음극선은 질량이 있는 어느 입자구나. 그렇기 때문에 프로펠러를 돌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직진하는 녀석 그리고 질량이 있는 입자다. 이걸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녀석이 여기로 쭉 가게 돼요. 요 녀석이 여기로 가게 되는데 자, 플러스랑 마이너스의 판자를 여기다 딱 두게 됩니다. 플러스 판, 마이너스 판을 두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니까 어떻게 되냐? 음극선이 이렇게 위쪽으로 휘더라는 거예요. 쭉 가던 녀석이 위쪽으로 휜다. 위쪽으로 왜 휘었을까요? 플러스 쪽으로 가려고 했던 거겠죠. 그쵸? 플러스 쪽으로 간다고 했던 거는 그쵸? 요 녀석이 마이너스라는 거겠죠. 마이너스. 뭔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요 녀석이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를 정리하면은 이 음극선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직진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질량 있는 입자다. 여기까지 알아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셨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화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제 음극선 실험이 뭔지를 봤어요. 어떤 직진하는 녀석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전을 띠고 있고 그리고 질량을 가는 어느 입체다. 질량이 가진 어느 입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만 그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 마이너스끼리만 이렇게 뭉쳐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끼리 반발력에 의해서 방출이 돼 버릴 겁니다. 그래서 톰슨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은 이 마이너스를 잡고 있는 요 배경입자가 플러스 배경입자가 있을 것이다. 아주 밀도가 낮은 플러스 배경입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마이너스들끼리 있으면은 반발력에 의해서 방출될까 봐. 그래서 이 플러스에 마이너스 이렇게 건포도 박힌 형식을 톰슨이 뭐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런 마이너스 입자가 박혀 있는 모습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10여 년이 흘러요. 그러고 있던 와중에 이 톰슨, J.J. 톰슨의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가 누구냐면은 러더퍼드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도 노벨상 받으셨고요. 이분도 똑같이 노벨상 받으셨어요. 자, 이분 거 봐보시죠. 자, 이거 어디서 보시지 않았네요, 여러분들? 자주 봤던 모형이죠. 그쵸? 이 러더퍼드 모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형입니다. 하지만 제가 총 5개를 말씀드린 건데 지금 러더퍼드 모형은 지금부터 세 번째 거예요. 세 번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얘도 옛날 겁니다. 옛날 버전이에요. 자, 러더퍼드는 이런 모양을 제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자,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은 원자핵이 있다. 원자핵이란 녀석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을 이렇게 전자,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런 주장을 할까요? 아니죠. 과학자는 무조건 근거가 있어야 되고 실험 결과값이 있어야지 이런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분이 어떤 실험을 하게 되냐면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실험인데요. 알파선의 산란 실험이라고 합니다. 알파 입자의 산란 실험 또는 알파선의 산란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름만 들어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쵸? 엄청나게 간단한 실험입니다. 엄청나게 간단한 실험이에요. 그냥 쉽게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여기 있는 입자 있죠? 이거를 그냥 여기다 쏴준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계속해서 싼 거예요. 한 2만 번 정도 쐈대요. 자, 근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요. 어떻게 실험했냐면 첫 번째로는 금박지를 하나 만듭니다. 굉장히 크고 엄청나게 얇은 금박지를 만들어요. 어느 정도로 얇냐면요. 어느 정도 얇냐면은 0.0001cm. 0.001cm, 0.001mm 정도의 엄청나게 얇은 금박지를 최대한 크게 만듭니다. 최대한 크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뭘 쏴준다고 했었죠? 지금 요 알파선이라고 했으니까 알파 입자를 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알파 입자를 쏴줍니다. 근데 이 알파 입자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라듐이라는 데서 나오거든요. 라듐. 이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게 뭐냐면 우라늄이었어요. 우라늄. 라듐, 우라늄과 같은 그런 녀석들은 이 나중에 발견이 되겠지만 이 원자핵이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원래 원자핵끼리 붙어 있으려는 힘은 엄청나게 강력한데 우라늄과 라듐처럼 이 녀석이 엄청나게 커지면은 요 녀석들끼리도 또 떨어지려고 하는 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라늄과 같은 이런 라듐과 같은 굉장히 무거운 원소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두면은 자기들끼리 분해가 됩니다. 어떻게 분해가 되냐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설명을 위해서. 자,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4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분산이 돼버려요. 이렇게 분산이 돼버린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산이 된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알파 입자라고 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런 라듐이나 우라늄에서 나온 그런 무거운 원소들에서 나온 이런 뭐 부산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천연적으로 나오는 이런 부산물들을 우리가 알파 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러더퍼드 말고도 굉장히 그때 당시에 유명한 과학자분들이 이 알파 입자를 가지고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심지어 러더퍼드는 이 알파 입자를 가지고도 노벨상을 받은 사람입니다.